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미중무역 협상 재개라는 큰 호재를 등에 업고 장 초반에는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EU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이란과의 이런 긴장 고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퇴색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우 0.44%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1% 정도 올랐고 S&P 500 0.77%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일본 시장,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지만 0.11%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이런 영향 받으면서 낮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상승을 좀 해주면서 그래도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어제 휴장을 하고 금일 미중무역 협상 재개라는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어제 한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3달러 3원 오른 116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 0.62달러 오른 59.0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감산 연장이 가닥을 잡으면서 국제유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값 1400달러 붕괴, 뭐 손실 전망 뭐 이렇게 돼 있죠. 금값은 이제 내려올 때가 좀 됐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악화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나 이제 무역 협상이 좀 재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금값은 이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조금 보여주다가 결국은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2122.02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39억 매수를 했지만 기관이 58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421종목, 내린 종목이 390종목으로 팽팽하게 비슷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4% 오른 강보합 수준이죠. 696.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등락폭이 컸었죠. 뭐 하락했다가 크게 올랐다가 또 하락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80억 매도하고 기관도 571억, 기관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695종목, 내린 종목이 503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조금 더 많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일 특이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증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미중 무역 분쟁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 재개 소식으로 증시가 환호를 했지만 어제 미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관세 89개 목록을 발표를 하면서 증시 상승의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아시아 시장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무역 협상은 협상진들이 전화 등을 통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리커창 총리가 금융 부문의 외자 출제 규제 완화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중국 제조 부문의 전면 대외 개방도 계속 추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출자 규제를 풀어 나가면서 외자 진출 제한 분야를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대상을 더욱 감축하겠다고 언명을 했습니다. 미중 협상 재개와 추가 관세 발동 중단 직후에 48개에서 40개로 줄이는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고, 새로운 리스트는 7월 30일에 발효할 예정입니다. 더 많이 줄일 가능성이 좀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법제화하는 이런 가장 큰 쟁점이죠.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올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났던 때에 이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가 0.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족 그리고 낮은 공급 즉 물가,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은 좀 미정으로 중국 관련주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관련해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실제 기업의 제품 생산 차질의 목적보다는 자국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정치 협상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좀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는 금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은 약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지만 불안감이 지속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소식으로 일본의 해당 소재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를 실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은 이런 이제 매출이 많이 줄겠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이런 해당 소재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통해서 소재 대체 작업을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상당히 좀 이번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공장은 그냥 다 중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매출 감소폭 이런 부분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엄청난 손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이 공정 국산화를 긴급하게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공정 테스트를 하고 가속 테스트를 하고 기존 소재에 버금가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이 결과를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소재를 하나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산화에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실제로 국산화를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해서 국산화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에 변화를 주게 되면 제품 품질에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대체되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큰 어택을 한번 지금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실행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전 세계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쉽게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 동진세미캠, 그리고 불화수소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후성 등이 국산화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산화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자재보다 가격도 상당히 좀 낮게,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될 예정이고, 이런 이제 일본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동진세미캠이나 후성 뭐 이런 쪽은 뭐 엄청난 반사이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공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죠.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런 악재가 일본발 소재 수출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후성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좀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마무리되고 조금 잊혀지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국산화 진행이 되는 이런 여부를 살펴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 EU 규제, 일본 소재 규제라는 악재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조정을 오랫동안 보였던 5G 관련 주들이 그리고 개별 주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북주는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한창 등이 강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이 대북주들이 어제 좀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 2차 북미 회담 때는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1차 때 대장 잡은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2차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그런 학습 효과가 이번
이벤트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급등시 경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는 상당히 좀 좋지만 지금 경계하는 그런 물량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도 쉽사리 고점에서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메지온만 FDA 연장 승인 뭐 이러한 호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15% 급등했지만 어제 좀 이제 반등을 보였던 HLB 그리고 ABL 바이오, 신라젠 등 대형 바이오주들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좀 불안한 이런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열 번째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상한을 넘기면서 핵 합의 최대 위기 상황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런 긴장감이 상당히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부분도 증시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강세장을 예상을 했지만 간밤에 EU 추가 관세 부과 그리고 어제 나타난 일본 소재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란발 악재 등이 또 나타나면서 증시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우량주들의 강세가 또 예상이 됐었지만 뭐 이런 새로운 또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런 강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또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개별주, 내수주,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상당히 호재가 아주 강한 호재가 나왔지만 또 거기에 또 악재가 또 튀어나오고 하는 예측이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상당히 공격적인 이런 스탠스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증시 주변 자금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한 25조 수준이죠. 어제보다 한 1,000억 정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잔고도 신용잔고는 지금 뭐 10조 5천억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 매매 동향 시간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개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샀죠. 좀 사 들어오다가 장 막판에 2시 한 40분부터 해가지고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좀 팔다가 지속적으로 쭉 이제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외국인은 그래도 좀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337원 매수로 마감했죠. 기관이 금일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계속 팔았죠. 장중 내내 팔면서 580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매수했죠. 개인만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뭐 한 12시 정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매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관은 거래소하고 동일하게 코스닥 상당히 많이 팔아댔죠. 570억 지속적으로 던져대면서 코스닥 이 지수 상승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상승을 가로막을 만한 악재들이 또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어제 이어서 금일도 좋지 않았죠. 어제도 뭐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코스피 지수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이 반영이 되는 거였는데 시가만 높고 결국은 빠졌죠. 금일도 빠져 내려왔습니다. 금일 21선 부근에서 꼬리 달고 그 다음에 또 11선, 60일선 언저리에서 또 꼬리를 달면서 지금 도지를 보이면서 증시의 방향성을 상당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지금 모양 자체가 지금 십자 도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금일 외국인이 그래도 한 330억 사줬기 때문에 이제 21선 부근의 꼬리를 한번 달았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래도 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이어서 또 십자 도지, 양봉 도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5일선 부근에 터치를 한번 하고 꼬리 달고 아래로 또 내려갔다 꼬리를 달았죠.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하면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올라가 줘야지 이런 코스닥 쪽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바이오 주들 최근에 워낙에 많이 좀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 방향으로 좀 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호재를 뭐 거의 세계에서 제일 반영을 못하고 좀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금일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죠. 90만 주 들어오고 기관이 15만 주 들어왔지만 금일 0.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장중에 뭐 0.6%까지 올라갔지만 윗꼬리 길게 달아주고 아랫꼬리 11선에서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 도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급은 괜찮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 고점 부근 터치를 해주고 이틀 동안에 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1선을 받고 밑에 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이제 또 상승을 좀 만들어 낼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기 1.8%나 빠졌죠. 삼성전기 외국인이 뭐 한 7,000주 정도 사고 기관이 22,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에서 많이 나왔죠. 지금 삼성전기 외국인의 매도가 뭐 한 없었죠. 한 만주 7,000주 정도 샀지만 장중에 모건 스탠리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2% 정도 좀 찍어 눌렀죠. 그리고 5일선 딱 터치를 해주고 꼬리를 그래도 살짝 좀 달아줬습니다. 그래도 방향 자체를 조금 위로 잡고 있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재개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더 강한 이런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런 EU의 관세 부분, 그리고 일본 소재 수출 규제 뭐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좀 짓누르면서 좀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조정을 보였지만 5일선을 깨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내일은 어느 정도 좀 양봉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5일선 깨고 좀 밑으로 또 내려와 버리면 또 상당히 또 좋지 않은 흐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더 또 강하게 또 날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LG전자 금일 괜찮았죠. 어제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3.3% 정도 낙폭이 과했고, 그동안 많이 조정했죠. 많이 조정하고 60일선까지 부딪힌 상태에서 금일 60일선을 지켜내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24만주 들어오고 기관이 한 17만주 정도 팔았지만 외국인의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양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LG전자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금일 뭐 밑에 꼬리를 좀 달아줬지만 아주 강했죠. 외국인이 8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일본 소재 규제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정치적인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뭐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기관이 뭐 6만 주 정도 팔았지만 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양봉 아주 좋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121선 터치하고 더 이상 이제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이런 EU 관세 부분, 그리고 일본 뭐 규제 부분,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 작용을 하면서 121선까지 뚫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일 이제 이 121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는 결국은 또 외국인의 이런 수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일 거침없이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이 좀 오전에 이렇게 크게 터져 주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241선이 곧 위에 이제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내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41선을 뚫어낼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다면은 좀 치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오늘 2% 정도 오를 때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오르지 못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121선에서 한번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이틀 강세를 보여주다가 11선에서 뚫지 못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양봉 두 개가 나왔고, 지금 양봉 두 개가 나왔지만 조금 다른 거는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더 실렸다, 이런 부분이 좀 좋긴 하나, 금일 양봉을 보이면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와주면 이제 181 선도 뚫고 상방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이제 시작하고 양봉을 좀 보이는 척 하다가 11선을 뚫지 못했죠. 11선을 뚫지 못하고 거래량도 실리지 않고 밑으로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버렸습니다. 이때 그런 좀 트라우마가 또 지금 또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121선 위에서 한번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이렇게
힘없이 계속 주저앉았죠. 지금도 약간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1선 부근에서 그래도 좀 멈춰 섰지만 지금 바이오 주들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이 셀트리온도 외국인이 오늘 팔아버렸죠. 17,000주, 기관도 14,000주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지금 신호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신호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121선 수준을 또 이제 걸치면서 또 거래가 안 실린 또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 좀 힘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1선 받치고 양봉으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이런 모습을 깨부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젠 금일 4% 정도 뺐죠.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산 부분들 다시 다 팔아버렸죠. 지금 뭐 기관도 똑같이 팔고 지금 대형 바이오 주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금일 또 이제 확인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에 이어서 양봉을 또 보이면서 거래 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면서 5일선을 회복을 했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금일 대부분의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내 버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수급도 좀 좋지 않죠. 조금 위험한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또 이제 이거를 되돌리는 양봉이 좀 나타나 줘야지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이제 점점 힘이 좀 떨어지고 있죠. 오늘 뭐 12,000주 정도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는 엄청나죠. 지금 이 제약 바이오, 특히 이런 바이오 주들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꼬리를 좀 달아줬지만 오늘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양봉을 좀 보여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양봉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밑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5일선을 일단 회복하는 게 좀 급선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흐름이 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양봉이 하나씩 나오는 것들이 자꾸 페이크로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양봉이 나오고 길게 빼고 양봉 한번 나오고 또 빼고 있죠.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뭐 계속 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아래로 0.5% 위로 2% 정도 여기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매각 이슈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북주 한창은 금일 좋았죠. 어제 음봉 나오고 그래도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일신석재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안 좋죠. 어제도 고점에서 길게 밀어버리고 금일도 뭐 3% 정도 또 이렇게 빼버렸죠. 자, 아난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5% 가까이 빼버렸죠. 자, 현대 엘리베이도 금일 반등 못하고 어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주들이 지금 뭐 재료 크기에 비해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정한 종목들 쪽으로만 매수세가 상당히 몰리면서 이런 큰 손들이 이렇게 건드는 종목들만 이렇게 좀 투기적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고점 13%, 저점 뭐 마이너스 3% 정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서 거래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종목들 몇 개 빼고는 대북주들 금일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제약, 금일 제약 바이오주들 좀 약세를 보이면서 하나제약도 결국은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15,000주 정도 팔았죠.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상가의 반 정도 팔았고, 기관은 계속 들어왔죠. 5일선 위에서 좀 그래도 조정을 한 부분은 조금 양호하게 보이지만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의 이런 약세를 또 이제 비껴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스 미디어 상당히 좀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올라갈 자리에서 이제 고점 한번 찍어주고, 대신증권에서 뭐 좋다 이런 리포트를 내고 공매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좋다는 리포트, 이 나스 미디어 악재라고 하면 대신증권에서 좋다고 하는 리포트가 나온 거, 그게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리포트를 내고 지금 공매 세력들하고 이런 기관들이 합세를 해서 지금 외국인도 어제는 같이 합세해 가지고 상당히 밀었죠. 공매 세력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밑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이 53,000주 정도 팔았죠. 연기금이 뭐 한 2만 주 정도 팔고 투신에서 16,000주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나 금일 좀 들어왔죠. 결국은 180일선 부근까지 터치하고 꼬리를 좀 달아줬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높게 시작을 한 후에 뭐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쌍바닥 찍어주고 좀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 미디어 지금 2분기 실적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고점 대비 내려왔다가 한번 오르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한번 이렇게 좀 올려준 후에 28일 동안 엄청나게 지금 찍어 눌렀습니다. 찍어 눌린 후에 쭉 상당히 강하게 또 반등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상당히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찍어 누르고 지금 다시 반등을 줘도 충분한 자리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은 한 번 더 찍어 눌렀죠. 한 번 더 찍어 눌리면서 지금 이제 121선도 깨고 내려오고 181선까지 터치하면서 좀 깔아뭉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만 지금 뭐 이 종목 뭐 실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에서 지금 뭐 찍어 누르는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종목을 보면 얘들이 마음을 먹고 내리겠다 하면은 뭐 쉽게 내리고, 또 올릴 때도 마음 먹고 올린다고 하면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눌러 놓고 좀 어떻게 작업을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비슷한 종목, 자, 인크로스 금일 뭐 한 50원 정도 하락했죠.
최근에 광고주들 지속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인크로스 뭐 한 50원 정도 많이 안 내렸죠. 자, 에코 마케팅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18만 주 정도 팔고 외국인이 5만 5천 주 팔고 16% 가까이 내린 후에 금일 4.44% 올랐죠. 외국인이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제일기획 잘 가고 있죠. 지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랐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광고 회사 이노션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스 미디어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뭐 큰 손들이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눌릴 만큼 눌리고 나면 또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SKC 강하게 한번 올려치고 7.6% 오르고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죠. 4만 주 팔고 기관이 3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금일 4%까지 빠지다가 밑에 꼬리 쭉 달아주면서 1.8%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41선도 지금 뚫어낸 상태에서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241선 거래에 실리면서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선 쭉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좀 보여주다가 또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상방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방향을 상방으로 완전히 좀 잡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되고 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딱 발생을 하면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한양행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수출 계약을 하고 나서 또 힘을 못 쓰고 있죠. 얘는 뭐 수출을 했다 그러면 뭐 계속 뭐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팔아먹고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좀 들어왔죠. 기관도 매도세가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수출한 부분이 이제 거의 반영이 거의 안 됐죠. 이제 24만 8천원 언저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제 21선 부근까지 이제 좀 내려왔죠. 여기 이제 깨고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좋은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금일 뭐 그러나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의 매도세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21선 위에서 좀 양봉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파라다이스 금일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11만 주 사고 계속 사 들어오다가 오늘 상당히 많이 샀죠. 기관도 4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50만 주 팔았죠.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 상당히 좋고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금일 상당히 많이 들어온 이유가 6월달 지금 성적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거의 한 30% 가까이 매출 신장하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중국인 이런 관광객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신호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짓눌린 그런 부분 오늘 뭐 상당히 쏟아냈죠. 1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60일선 단번에 뚫어내고 지금 121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조금 달아줬지만 지금 이 상승 추세 상당히 강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일 이제 장중에 또 꼬리까지 좀 달아줬죠. 달아줬기 때문에 내일 뭐 도치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중 조정을 했다고 좀 본다 그러면 좀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진칼 외국인이 69,000주 정도 금일 팔았지만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15만 4천주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양봉 만들어내고 5일선 회복했고 이제 181선 부근에서 살짝 이제 여지를 줬지만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진 후에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의 이런 매수세도 좋고 뭐 낙폭도 워낙에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5일선 회복하면서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상당히 좀 방향 잡기가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